뭐였죠? 네. 일반 표 분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빨래를 돌리고요. 건조기를 돌리고, 영우가 똥을 싸서 영우를 씻기고, 일단 수영을 시켰습니다. 요즘 수영 시키는데 맛이 들려갖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목에 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졸더라고요. 물속에서 자다니 대단합니다. 영상 도중에 영우의 수영 장면을 잠깐 넣어볼까 싶은데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쁜데 이제 너들은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재미없지?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율 읽기 스텝 2인데요. 변화율 개념이 나옵니다. 변화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는 전체와 부분관계 알기 나오는데, 쌤 생각에는 한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2페이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페이지까지 이렇게 막 깊이 있게까지 아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사실 이 전체와 부분 간의 어떤 증가 감소 정도만 파악하셔도 원리만 알면 사실 나머지는 다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먼저 변화율 파악하기인데요. 변화율은 별 말이 없으면 전 연도 또는 전 시기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명수의 용돈 증가율이 2011년도가 4%거든요. 4%라는 얘기는 뭐냐면 2010년에 비해서 2010 용돈의 4%만큼 커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용돈이 100만 원이었다면 2011년도에 용돈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의 4%가 커진? 그러니까 104만 원이 됐다. 사실 104만 원이 됐다는 얘기보다 4만 원 늘어났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104만 원이 됐다. 그러면 12년도 3%는 뭐예요? 11년도 용돈에 비해서 3% 늘어났다. 그러니까 10년, 11년, 12년 용돈이 10년, 11년, 12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의 명수 용돈이 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줄었다. 이건 틀린 선택지죠. 틀린 선택지. 자, 그 다음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13년도에는 보시면 증가율이 0이에요. 이 말은 뭐냐? 12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2년 용돈과 13년 용돈이 왜 이래? 비율?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에서 13년 사이에 명수 용돈 줄었다. 11, 이건 틀렸죠. 그죠? 왜냐면 11에서 12는 늘어났거든요. 그죠? 11에서 12는 늘어났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문제가 이제 입니다. 명수의 11년도와 14년도 용돈 액수는 같다. 보시면 잘 보세요. 자, 11년에 비해서 3% 늘어났어요. 그 다음 12년이, 그러니까 11년이 이 정도라면 12년 늘어났어. 그 다음에 13년은 12년이랑 그대로야. 그럼 14년도는 요거 이제 액수 세로축은 액수고요. 그러니까 12년도는 요만큼이라면 11년은 이만큼이면 12년 늘어났고 13년은 그대로지. 그 다음에 요 늘어나게 몇 프로야? 3% 늘어났지. 근데 14년은 다시 3% 줄었어. 그러면 이 2011년도 요 값하고 같아질까 아니면 더 작아질까? 더 작아져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11년도에 용돈이 100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12년에 용돈이 103이 되죠. 13년도 용돈이 증가할 0%니까 103이 되죠. 그럼 14년도에 3% 줄어들면 3이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아니죠. 이거에 3%가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103에서 3%인 3.09가 9를 빼야 되는 거죠. 3.09. 이해되시죠? 이게 103의 3%잖아요. 103의 3%.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 3을 빼면 100인데 3.09를 빼니까 당연히 100보다 어떻게 됐겠어? 100보다 작아지죠. 100보다 작아요.
그래서 용돈 인수는 같다? 틀려요. 어디가 더 커요? 11년도가 더 큽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율 파악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10% 늘었죠. 숫자가 10% 늘었어요. 이건 10%가 감소했어요. 선생님 지금 말한 거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지금 말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10% 늘었다, 10% 감소했다. 맞아요? 틀렸죠. 틀렸어요. 자, 3본고의 학생 수는 같다고 칩시다. 자, 10% 증가했다. 이 말은 학생 수가 10%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본고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17년도에 선택자는 40명이고 법과정치 선택자는 20명인 거예요. 그러면 18년도에 자 17, 18 학생 수 같다 했잖아. 18년도에 100명 중에서 50명이 사회문화 선택, 18년도에 법과정치 10명 선택인 거지. 그러면 지금 몇 명 늘어났어요? 플러스 10명 늘어났죠. 그러면 증가율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0분의 기준 시점 분의 증가량 10 곱하기 100 몇 프로요? 25% 되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고 이게 틀린 거죠. 정확하게 25% 증가했다. 만약에 학생 수가 같다면 이러한 단서가 있으면 이것이 옳은 말인데 이게 없다면 이 17년, 18년의 학생 수가 같다는 단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10%포인트 퍼센트포인트 단언컨대 퍼센트포인트라는 이 기호가 절대로 사회문화에서는 안 나옵니다. 해설지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이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영어 시험에서 오류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야 되는데, 퍼센트 포인트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퍼센트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역에서 수능인가? 모의고사인가 하여튼 거기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 정답 처리인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다른 영역에서 사실 쓰기 힘들죠. 그 대신에 이 경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는 원래 이제 이 퍼센트 포인트가 다루는 변수여서 사회문화에서는 이게 나올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나오죠. 이거. 이렇게 나와서 맞는 걸로 애들이 찍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17년 법과정치를 비교하면 10%포인트 감소했다. 또는 절반 됐잖아. 그지? 20명에서 1명으로. 그러니까 50%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대 최소 범위 정확인데 이건 뭐냐면, 중복 선택의 경우야. 중복 선택의 경우. 중복 선택. 가능. 여기 보면 이제 1인 두 과목 선택 가능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가능. 그러면 2017년에 아이들이 사회문화 선택할 수도 있고 법과정치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 그지? 근데 18년에도 사회문화 선택도 할 수 있고 법과정치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다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18년부터 한번 보자. 만약에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두 표 다 좀 이상하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 가로로 더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돼? 80도 100이지. 120이지 120.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가로로 더했을 때 뭐 항상 표는 어떻게 돼야 된다? 100이 돼야 된다 했잖아. 이거는 하나만 선택하게끔 했거나 또는 상단에 선택지가 안 비어 있을 때, 상단에 선택지가 안 비어 있을 때 무조건 100%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처럼 120% 나온다 또는 80%가 나온다. 이 얘기는 위에 선택지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중복 선택이 가능해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거죠. 자유롭게. 중복도 17년 같은 경우는 중복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하나 골라도 되고 18년도 마찬가지야. 하나 골라도 되고 둘 다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그런데 18년 봐봐. 18년만 잘 껴가자. 18년 보면 지금 둘 합해서 무조건 100이 넘죠. 100이 넘지. 얼마나 넘어요? 120이지. 20%가 넘지. 이 20%가 뭐냐면 중복 선택자야. 중복 선택자. 중복 선택자.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사회문화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30명이 사회문화 선택 안 한 나머지 30명이 법과정치 선택했다고 치자고.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선택한 거야? 다시. 자, 이렇게 100명 중에 100명이야. 100명 중에 이제 70명이
사문 선택을 했어. 사문 선택을 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이 법정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몇 명이야? 100명 중에 70명만 사문 선택해서 나머지 30명이잖아. 근데 지금 18년 법과정치 선택률이 어떻게 돼? 50%지, 그지? 그럼 이 30이면 안 된다, 이가. 그럼 나머지 20%가 어딘가인 거야? 여기인 거지. 요 사람들. 요 사람들 중에서 얘들, 이 20은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선택이야, 중복. 모두 선택. 근데 이게 뭐라고? 최소라고.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될까? 중복 선택의 최대치. 이런 경우겠지. 요건 요거겠지. 100명 중에서 사문을 70명을 선택했는데 이 중에 또 한 50명이 법정 선택이 된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최대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범위, 합산 점수의 이 넘어가는 숫자, 이 넘어가는 범위, 이 20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이 작은 숫자, 둘 중에 이 작은 숫자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17년 어디 됐고? 일단 최대치는 알 수 있어. 둘 중에 작은 숫자라 했잖아, 맞지? 작은 숫자. 그러면 암겹 최소는 어떻게 될까? 최소는 전체 100명 중에서 절반이 미안하다. 여기다 해야지. 절반이 사문. 그럼 나머지 30이 법정. 이러면 중복 선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 0이 돼. 됐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끝으로 이제 비율 읽기인데요. 비율 읽기인데, 쌤이 생각할 때 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어서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전체 수 감소라 하지 않고 비율. 사실 이제 비율이 맞는, 내 생각에는 비율이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 예를 들어 3본고 사회문화 선택자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3본고 전체 학생 중에서 사회문화 선택한 이 부분이 20%라는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3본고 선택자는 그대로인데, 사회문화 선택조는 그대로, 이건 그대로라는 의미, 그대로인데 3본고에 전학생이 많이 왔어.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는 전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나지. 그럼 분모가 늘어나니까 전체가 분모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비율은 어떻게, 이 분수 값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 다음 만약에 잘렸어. 너가 수업 안 듣고 이래서 잘렸어.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감소했죠. 부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럼 전체가 감소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늘어나는 거지. 또는 전체는 그대로인데 우리 학생 수는 변함없어. 잘리지도 말고 전학도 오지 마. 자, 그대로인데 사회문화 선택자가 늘어나. 그러면 전체 비율 어떻게 돼? 늘어나지. 근데 전체 그대로야. 잘리지도 않고 전학도 안 와. 근데 사회문화 개 어려워. 청철쌤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사회문화 선택 안 해. 그럼 부분이 줄어들지. 그럼 전체 비율이 어떻게 돼? 감소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뭘로 더 많이 하냐 하면 이 증가율로 합니다. 증가율.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 간의 관계인데, 지금 여기 나오네요. 전체 증가율보다 부분 증가율, 그러니까 이게 분모야. 쌤 얘기로는, 쌤 수업할 때는 분모, 이게 분자지. 그러면 분모 증가율보다 분자 증가율이 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비율이 커지는 거야. 반대로 이게 같으면 이건 비율 그대로, 비율 일정. 그러면 전체 증가율,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데? 이 전체 값은 비율은 작아지죠, 그지? 그래서 쌤은 요 정도만 너가 기억해도, 요것만 기억해도 사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3페이지 마지막 장은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복잡해서 사실 이게 뭐 단서도 좀 생략돼 있고 그래서 저도 복잡하기도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걸 하나하나 강의를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가지고요. 요 세 가지만 사실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사회문화 통계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밤에 이 유튜브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